중국 주도의 지역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미가 기존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을 넘어서 경제안보, 기술 동맹으로 확장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지만 중국 반응이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은 얼마나 될지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건입니다. 네. 자, 한미 미일 정상회담을 중국도 예의주시했던 것 같아요. 특히 비중 있게 다룬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번에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IPEF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지, 네.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따를 것인지 등등을 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IPEF 출범 관련해서 중국 반응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참여한다고 하니까 중국 고립시키는 목적이다라고 견제를 하면서도 직접 비난은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 중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몇 군데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중국의 당국자들과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장님 직접 얘기 나누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청와대라든가 국가정보원이라든가 네. 외교부라든가에 근무하는 중국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인데, 그중에서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하신 것처럼 우리가 IPEF에 가입했는데 중국이 직접 비난하지 않은 속내는요. 네. 사실 중국은 IPEF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라든가 아니면 당선 직후 대단히 우려했습니다. 정말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려는데 한국이 가입하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을 텐데 설마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정작 이번에는요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냉담함 속에서 제가 느껴진 것은 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이 한국은 오로지 미국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도 없겠구나. 자기들도 자기들 뜻대로 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각오를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런 네. 반응이라는 건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미국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너무 가민하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 않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조금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예. 금방 말씀드렸지만 당국자들의 이와 같은 입장이 여태까지 좀 이어졌는데, 예. 그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올 수는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우리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려는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겠다고, 그냥 단순 참가가 아니라 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우리 중국에게 또 설득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의 반응도 나왔죠. 아, 그러면 좀 이따가 경고의 어떤 멘트, 경고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안 나오면 이상할 것이 될 것인데, 나올 것이다. 예. 그런데 그 경고라는 것이 예. 미국은 미국식으로 단호하게 직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지만, 중국은 항상 모든 것을 간접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있는지 없는지 하게 합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강경 대응이라든가 경고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2의 사드 보복 이런 게 사실 가장 무섭잖아요. 네. 이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네, 어떤 당국자는 화물합의 법전이 있지 않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되는데, 사실 그 전반적인 반응을 볼 때 사드 당시보다
훨씬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비교하면요. 예. 사드 당시에는요. 예. 한국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드에 대해서 한국을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미국 쪽으로 지금처럼 확 다가가게 되면 자신들에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조치를 취하다가 중간에 언거를 좀 멈춘 그런 상태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더 이상의 미련이 없는 것이고요. 예. 당시 중국에서도 사드 한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주장하는 민심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지지율이 높아서 그것을 물리치고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하지만 이번에는 그 한국이 또 문제를 일으켰는데 가만히 유아스럽게 나갈 것이냐라는 민심에 대해서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강경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더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드 때보다 훨씬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중국이 그렇게 경제적인 공세까지 펼치면 중국도 뭐 좋을 게 없잖아요. 우리만 나쁜 건가요? 그거는 우리만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한중 양국 경제는 상호 연동된 부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네. 중국도 피해가 많죠. 아하.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회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중앙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어떤 식이든지 재정적인 투여를 하거나 경제적인 부양을 함으로써 우리보다는 기업들이나 민생 경제가 피해를 덜 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중국의 정치 상황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된다고 하던데 올 가을에 시진핑 주석이 이 3년임 연임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있던데요. 24 당대회죠. 당대회가 네. 있던데 여기 이제 중요한 정치 일정이잖아요. 이거를 앞두고 뭔가 중국 국내에서는 안정을 시키는 수단으로 우리 한국 문제 아마 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국내외적인 안정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문제는 역지사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요.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찌르고 들어오고 힘들게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정인가라는 것이죠. 신정을 건드리면서 힘들게 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 민심의 역풍을 받습니다. 중국 시진핑 너는 왜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드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항상 일관하느냐라는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 단호하게 대처해 주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오히려 중국 민심 바라는 것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뭐 사드 때와는 정말 다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중국이 내부 정치용 등등으로 한국에 크나큰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럴 상황이 적지가 않은 것이죠. 야, 사드 때도 큰 우리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된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또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기지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발표가 중국하고 계속 안 좋은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IPEF도 그렇고 사드 가장 우려해 왔던 거 지속적으로 사드는 더 이상 안 되길 바란다라고 했고 전임 정부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대놓고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중국을 계속 찌르고 있는 그런 식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중국을 이해해라. 우리가 너희들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를 갖고 조롱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다 고려해가지고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좀 결국 중요한 게 지금 보면 외교력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국을 달랠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좀 물어왔습니다. 다양한 국가기관 사람들이 한국 박진 장관이 만약에 희망을 갖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 확 다가갔고 이번에도 미국이 대단히 흡족할 만한 그런 회담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신들은 판단하는데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중국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중국이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은 다가간 미국에 대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아니고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하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일말에 관심해가지고 박진 장관의 이야기를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국이 IPEF 참여하게 하겠다, 유도하겠다. 이것도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나의 목을 조르고 나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그런 모임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되게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은 그 한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들 공격하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감정을 더 상하게 하는 그런 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이웃나라인 자신들을 등지게 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에 더 플러스가 되는 게 과연 무엇일지 중국은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과거와 달리 한국을 전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기란 쉽지 않은 그런 국력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네. 한국은 이 상황에서 다시 균형 잡힌 정책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것이 전체적인 한국의 국익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자신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다 모든 말씀이 지금 중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 우수건 회장님이 직접 취재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개인적 생각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써 10수년 이상을 네. 우리 청와대라든가 그렇죠. 대통령실이라든가 국가정보원이라든가 통일부라든가 외교부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한 군데를 담당하면 20년, 30년 쭉 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예. 네. 우리는 2, 3년이면 바뀌지만 이 사람들하고 저는 10수년을 쭉 교류를 해왔고 예. 역대 이명박 정권서부터 지금까지 쭉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여태까지 뭐 허튼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고 하지만 알아야 되는 우리 사회가 좀 너무 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알려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쿼드도 지금 내관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가입을 희망했지만 미국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쿼드는 뭐 누가 알다시피 대중국 견제 협의체라고 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것도 가입한다는 의사를 한 게 중국을 자극하는 모양새가 아닐지 좀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 요번에 한국은 가입을 희망했고 미국이 좀 손을 그었다라는 것도 중국 당국자들 중에는 그 연출 아니냐, 쇼 아니냐. 어차피 가입을 오히려 미국이 더 원할 텐데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요번에 충분히 흡족했기 때문에 네. 단계적으로 무기를 남겨둠으로써 한 번에 모든 무기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씩들씩 공격할 무기를 남겨두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미국이 그동안 이 대만 관련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이 군사적 개입 부분, 전략적 모성 이런 것들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도 직접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 이 발언은 좀 센 것 같은데 이 발언의 의미하고 파장을 좀 짚어주십시오. 네, 그 중국과 그 미국이 1979년에 수교할 때 말하자면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자기 방어가 가능할 정도의 수단은 제공한다라는 근거를 남겨둠으로써 미국은 중국이 하나다라는 것을 들어줬습니다만 대만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네. 여태까지는 이와 같이 전략적 모호성을
근거로 대만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이제 특히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는 군사 개입까지 만약에 대만을 침공할 때는 언제든지 군사 개입까지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더 한 단계 부러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어차피 지금 같은 상태라면은 이것저것 취할 건 다 취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이고 네. 이와 관련돼서 중국이 더 많이 우려한 것은 이 미국의 움직임에 과연 한국이 어느 정도 얼만큼 가담을 할 것인지 그것이 더 우려됐는데 네. 이번에 대만 문제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그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안심이지만 그래도 정해진 수순대로 지금 상태라면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